자, 현재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이 주장을 하고 있죠. 이번에 항소 포기 결정에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지시를 했거나 관여를 하지 않았냐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지시한 적이 없다. 바빠서 관여할 시간도 없었다. 그리고 이득될 게 없다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공식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항소 포기 나흘 만인 어제 대통령실에서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특별한 입장이 없다. 특별한 입장이 없는 게 입장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보도를 했듯이 너무 바빠서 이거 관여할 시간도 없었다. 그리고 지시한 적 없다라고 분명히 전해졌거든요. 근데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는 거는 무슨 입장입니까? 일단 너무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보고가 되는 것과 이거를 지시했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네. 사실 이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때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체포영장 대통령실 몰랐을 리 없다. 몰랐을 리 없기 때문에 지시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막 확장을 하거든요. 여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항소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마 보고는 됐을 겁니다.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당연히 대통령실이 그런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지. 근데 보고를 받고 그걸 바꿨다거나 뭐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고 사실 하나만으로도 뭔가 이거를 대통령실이 관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야당의 너무 악의적인 정치 공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대통령실에서 굳이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밝힐 필요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입장이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대선 후보였을 때는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다. 굉장히 자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중형을 받고 결국 법정 구속이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모두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동안에 국민들께 이야기했었던 것이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정무적으로는 사과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때의 검사들, 친윤 검사들의 항명 쿠데타라고 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검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법적으로 왜 그런 판단을 지도부에서 내리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떳떳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도요. 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집단 반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기강 문제다. 검찰이 이거 지금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진 거다. 이렇게 되면 뭐 검찰 개혁에 대한 명분을 더 잡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면 안 되도록 공무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글쎄요. 검사들이 개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만 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의 그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항소 포기 그때는 왜 침묵하고 있다가 네. 그때는 집단 행동 뭐 이런 거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와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이 검찰 집단이 이번에 드러낸 것은 역시나 검찰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 본인들의 검찰총장 출신에 대해서는 그 솜방망이 처벌을 하더라도 눈을 감았고 그거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의 표시하는 저는 항의 표시도 뭔가 그 결기도 없어요. 뭔가 네. 집을 던지는 사람도 없고 그냥 목소리만 내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그저 검찰의 지는 집단 항명 이런 것들은 저는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기강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을 자꾸 민주당에서 거론을 하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검찰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국민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속 취소라는 것은 실무에서 거의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인용 같은 경우에도 더욱 드문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선례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비슷한 상황으로서 보석 그리고 구속 집행정지에 있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대해서 그것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라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유사례라든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검토를 거쳐서 그 항소를 포기하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네. 검찰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해명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딱 한 말씀만 아, 드리면 네네네. 그 당시에 그 검찰의 설명에 대해서 납득하는 국민이 있었나요?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런 기준으로 구속 취소가 인용됐기 때문에 네. 그것은 부당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검찰의 항소 포기. 과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밝힐지 아니면 끝까지 진실 게임이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